야, 어디가 될 줄 알고 사지 마라 이걸 어떻게 입법할 수 있을 거냐. 자, 5번째 이야기.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심 공공주택이 이달 말까지 집사면 분양권을 주겠다는 얘기가 지금 뭐가 통과가 됐대요 지금. 그래서 저희 이 기사 보고 당황스럽게 그지없습니다. 자, 당초 2월 5일 기준으로 해서 분양권을 안 주겠다, 현금 청산하겠다 라는 내용이 법 개정안을 수정해서 이달 말에 통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2주간의 공백이 생기게 되는데요. 거기에 따라 투기 수요가 충분히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정부는요, 당초 투기 방지를 이유로 이사대책 발표 다음 날인 2월 5일 이후 공공주택 사업지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에게는 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만 받도록 했습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가 공공주택 사업지라는 거예요. 이따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사업지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대책 발표일 이후에 집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현금 청산을 의무함에 따라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라고 합니다. 별별 수다에서도 계속 얘기했었던 부분이죠. 정부는 이사대책 발표 이후 최근까지 전국의 46곳 약 49,000채 규모의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발표를 해왔어요. 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에서 주택 우선 공급, 즉 분양권을 주지 않는 시점을 당초 2월 5일 이후에서 이달 말 이후로, 지금 이달 말 이후라면은 7월을 얘기하는 거죠. 6월까지는 되는 거니까. 늦추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이 됐다고 합니다. 공공주택 사업 예상 지역을 전혀 모르는 시기에 분양권을 주지 않는 것이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을 감안했다고 하는데요. 이미 사업 후보지가 46곳이 선정이 됐고요. 법안 처리까지 2주일가량 공백이 남아 있으니까 결국은 2주 동안에는 이 지역에 들어가도 된다. 즉 공백이 생겼다라는 얘기인데, 일단 첫 번째는 요즘 너무 복잡해서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공공주택 사업이 도대체 뭔지.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오락가락하는 정책 때문에 이 서민들이 받는 스트레스도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일부러 혼란을 주기 위해 고의적으로 이런 일을 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은 아직 시행된 건 없죠. 이제 시행하겠다는 거죠. 뭐 서민을 뭐하러 일부러 혼란 주려고 말을 왜 그렇게 해? 아, 그런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사대책, 소위 말하는 3080 플러스 공공주도 공급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네네. 이제 2월 4일날 발표를 했잖아요, 국토부에서.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없던 걸 갑자기 끄집어냈는데 굉장히 파격적인 걸 얘기를 했어요. 맞아. 이제까지 민간이 하던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그냥 땅을 갖고 와라, 우리 공공이 대신 해줄게 하는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이라는 방식을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집어넣어서 그 방식대로 재개발 재건축도 땅을 그냥 갖고 와서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을 하나 새로 도입할게,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이제까지 신도시 지을 때, 택지지구 지을 때 써왔던 공공주택 특별법 이라고 하는 법에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는 별도의 사업 방식을 3년간 한시적 시행하기 위해서 따로 만들어서, 이거는 그냥 재개발 방식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하는 지구 지정을 해가지고 그냥 땅 우리가 수용해 갖고 와서 아파트 짓는 사업을 도심 안에서 하겠다. 이걸 통해서 앞으로 5년간 이만큼 수도권에 30만 그리고 전국적으로 85만 물량을 공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공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국민의 땅을, 국가의 민간 땅을 갖고 와가지고 집을 짓겠다는 걸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공격적인 주택 공급 확보 대책으로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없던 걸 만들어냈기 때문에, 없던 건 뭐냐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그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돼요. 입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입법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입법을 앞으로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투기 방지책이라고 해서 뭘 집어넣냐면 우리가 2월 4일 날 오늘 이거 발표하는 거니까 내일 2월 5일부터 우리가 이 사업을 할 곳에 가서 집을 사시는 분들은 다 청산이에요. 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게 되게 말이 많았죠.
야, 어디가 될 줄 알고 사지 마라 이걸 어떻게 입법할 수 있을 거냐. 실제로 이제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네. 문제가 됐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얘기 나온 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입법안을 만들어 놓고 지금 이번에 이걸 6월 16일 날 국토부에서 보도자료를 냈어요. 내면서 지금 발표했었던 30810 플러스를 하기 위해서 법률 7개를 고쳐야 돼요. 7개를 고치는 건데 그 7개의 법률들 고치는 내용들이 이렇게 다 정리가 끝났다. 라고 하면서 내용을 발표한 거예요. 근데 요거 법률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봤더니 좀 문제 삼았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었던 지금 아니 2월 5일 기준으로 법은 만드는 거 법률 개정하는 건 한참 뒤인데 2월 5일 기준으로 해서 소급해가지고 분양 입주 자격을 안 주는 이런 게 말이 되냐. 소급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지적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또 뭐가 있었냐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같은 경우는 지구 지정을 할 때 주민 10%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법률을 만들겠다고 해서 네. 시범 사업하는 곳들도 실제로 물어봐서 10% 동의를 갖고 와서 지정했어요. 그랬더니 전문가가 지적을 하는 게 이거 10% 동의 받으려면 그 동네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나서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물어볼 때 그 동네 주민은 우리 동네 공공주택 복합사업 하는구나 알고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정보가 나가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이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번에 실제 법원에서는 10% 동의 안건을 삭제했어요. 그냥 막바로 지정하면 돼. 지정하고 나서 추후에 동의율만 갖추게 되겠고,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이런 안으로 만든 거죠. 3년 한시 법률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내용을 그렇게 만들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기사 제목은 뭐 이달 말까지 사면 분양 대상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요게 이제 소위를 통과를 한 거고,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서, 땅, 언제 시행, 받으면 이제 그날 기준으로 분양 자격 기준을 제한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 그대로 어떻게 이 법률이 갈 거다 얘기했던 부분을 이제 입법을 하겠다는 거고, 입법하기 전에 밑단계가 다 지금 끝났으니까 이 얘기 보도자료를 낸 거고요. 이제 언제 통과가 될 거냐가 제일 핵심인데, 뭐 기사에서는 그럼 뭐 지금 보면 이달 말 이후로 늦추는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결국 6월 말 정도에는 통과가 될 거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 그 전까지는 좀, 이게 내용은 어떤 식으로 좀 정리가 됐냐면, 자, 2월 5일 기준이 아니라 국회 본회의 의결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되어 있으면 청산이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면, 그러니까 계약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게 만약에 6월 30일 날 통과가 됐어. 근데 6월 29일 날 접수 들어갔잖아요. 그건 인정이 안 된다. 소유 이전 등기 접수하면 그건 되는 거지. 접수하면 된다? 근데 소유권 이전 30일 날 통과가 됐는데 잔금 날이 예를 들어 7월 3일이야. 그래서 7월 3일 날 이전 등기 접수. 그럼 청산이야. 이게 이제 2월 5일에서 한참 뒤로 미뤄졌는데 지금 3, 4, 5, 6 한 4개월 이상 미뤄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좀 약간 유예기간 안 준다고 거짓말 뻥카 치긴 했지만 유예 준 거 아니냐. 니들 뭐라고 할 수 없을 거다. 이제 좀 이렇게 법안 통과된 날짜 기준으로 해서 내일부터는 안 줘. 이렇게 된 거고. 좀 요게 제일 까다로운 게 신축빌라입니다. 그러니까 2월 4일 날 대책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신축빌라 분양받은 사람들이 조금 문제가 돼요. 아, 그래요? 예, 신축빌라들 같은 경우는 3개가 다 맞춰야 되는데 2월 4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이미 받은 빌라여야만 하고요. 2월 4일 이후에 건축 허가 받은 신축빌라는 또 자격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후보지 발표일 전에 분양계약 체결을 했음을 입증을 해야 되고 이게 후보지 발표는 날짜별로 있어요. 1차, 2차, 3차, 4차, 5차에서 지금 5번 발표했거든요. 네. 지구마다 다르지만 그래서 그 후보지 발표일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그러니까 발표 보고 가서 산 사람은 난 아니다. 발표 보고 가서 신축빌라 계약한 사람은 아니다. 사업지 후보지 내에 그 입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구지정 전까지 소유권 이전도 넘어와야 되고, 뭐 요 3가지를 다 맞춘 경우에만 뭐 신축빌라 받은 사람들은 분양 대상자가 된다고 해요. 두 번째, 세 번째 거는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2월 4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빌라만 된다 이 내용이 좀 사실 까다로운 내용이라서 중개할 때도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근데 이게 아무튼 요게 아무튼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 관련된 얘기고요. 그다음에 아까 하나 더 있다 그랬죠. 재개발 재건축을 그냥 땅 갖고 오세요. 우리가 직접 재개발 재건축 해줄게요.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 네. 요 관련해서는 요번에 개정을 안 한대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지금 아까 재개발 재건축에서 조합원지 양도 제한 시점 빨리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 안건도 같이 논의하기 위해서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을 포함해서 같이 논의한다 그래서 이 안건은 추후에 다시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은 그 얘기예요. 복잡하다, 복잡해. 지금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다가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에다가 뭐 이렇게 말은 엄청나게 긴데 말이 길면 길수록 복잡해지는 거 맞죠? 얘네는 아무튼 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재개발이 아니고 그냥 택지 조성하는 사업을 택지지구 지어서 아파트 짓는 사업을 도심 안에서 하는 건데 공공주체가 하는 거고 땅 다 뺏어가서 땅 뺏어가가지고 니들은 뺏어갈 때 아파트 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짓는 거예요. 지금 더 사서는 안 돼. 예, 뭐 지금 조금이라도 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살 수 있지 않을까 빨리 잔금 치러서 뭐 해보실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이 법률적인 판단을 잠깐 실기하셔서 날짜 놓치거나 하면 그냥 내가 산 금액도 못 받고 땅값만 받고 나중에 나와야 된다. 조심하십시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예전에 수장님이랑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사대책 발표하고 나서 뭐 빌라를 언제까지 주택을 언제까지 사도 되느냐 관련돼서 나중에 따로 기준일이 지정이 되는 거냐 그랬더니 이제 정부의 생각은 2월 4일 이후에 사는 모든 것이다. 이거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말이 안 되니까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때 우리 그렇게도 얘기했어. 우리 저희 2017년에 그 파리 대책 나올 때에도 그런 식이었거든요. 대책 이후에 뭐 어떻게 하면 어쩐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입법을 할 때 2017년 10월 24일 날 입법을 했고 그러니까 파리 대책 기준으로 해서 재당첨 제한 그래서 한 번 받은 사람은 5년 안에 투기가해지고 안 해서 못 받는다. 네. 뭐 이런 규제를 8월 2일 기준일 것처럼 얘기했지만 실제 그 입법은 2017년 10월 24일에 됐고 10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날 그 기준들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물론 하겠다면 할 수도 있었겠지만 나중에 법원에서 다퉈야 될 문제지만 제가 이번에 또 깨달은 거 뭐냐면 입법이 언제 되느냐 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냐 아니면 법 개정 없이 하는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실제 시행일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를 미리 좀 깔고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알면 알수록 복잡하면 복잡해질수록 지금 제가 좀 전에 얘기했었던 재당첨 제한 부분은 제가 지금 잠깐 착각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일단은 나중에 제가 좀 더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볼게요. 날짜가 아니야. 2017 나중에 또 해석이 바뀌면서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된 거 따졌으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그럴 수 있죠. 네. 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다 그랬다가 나중에 실제 시행은 다르게 가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정부에서 말하는 정책이라는 것 자체를 그냥 고지고대로 믿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그런 차원에서 일부러 혼란 주기 위한 고의적이었다라는 생각을 했었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놨습니다. 자, 고의까지. 네. 자, 오늘 크게 5가지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 한 주 건너뛰는 바람에 오늘 내용이 조금 많았습니다. 많았고 우리 소장님 주전곡이 있었죠. 재건축 관련된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요새 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3080 플러스 관련된 얘기도 오늘 소장님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해가 좀 많이 잘 되셨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꽤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세요. 무려 200분 넘게 들어와 계시는데 오늘 얘기가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질문을 드리는데 뭐 다들 하고 계시고 질문이 없으시는 거 보면 소장님 설명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새 백신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은데 일단 소장님은 딱 한 방 맞으셨으니까 당분간 좀 마음은 편안하시겠다. 좀 안심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저도 예약을 열심히 누르고 있으나
정말 저보다 손이 빠른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노안인 분들은 일단 글씨를 판독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순간에 다 뺏기더라고요. 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요새는 백신 관련된 얘기가 항상 이슈인 것 같아요. 네, 다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니까. 주변에 많이 맞으니까. 예. 그러니까. 큰 부작용 없으셨다니까, 제가 뭐, 생각하기엔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다 큰 부작용 없었다고 하시니까, 큰 불안감 없이 백신을 맞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개인적으로 살짝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불안과 공포가 빨리 좀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은 강하게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